안녕하세요. 미미호퀼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폰 크로스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트가 있어서 크기에 비해서 물건이 많이 들어가고요. 앞뒤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어서 스마트폰을 넣고 빼기 편하기도 하고, 물건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흠집이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먼저 템플릿을 만들어 줄 거예요. 제 블로그에서 도안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오늘은 간편하게 티슈박스를 재활용해서 템플릿을 만들어 봤어요. 겉감천에 사용할 천이 린넨천이거든요. 이 린넨천의 특성은 수분이 닿으면 수축을 해요. 그래서 선세탁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선세탁 대신에 주름을 펼 겸 스팀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고 재단을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천을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갖다 놓고 재단을 해볼 건데요. 제가 선택한 이 천은 무늬의 방향이 있잖아요. 버섯이 가방 입구 쪽으로 향하게 도안을 재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진 템플릿은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도안을 돌려가면서 재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눈대중이 없으신 분은 옆에 시접이 7mm 이상 떨어져 있게 표시를 하고서 재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칸막이 겸 덮개 부분은 시접 7mm를 남겨놓고 재단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촬영을 따로 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시접 꼭 남겨놓고 재단해 주세요. 곡선이 있는 곳은 시접선을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접자를 돌려가면서 점을 찍어주듯이 표시해 준 다음 선을 연결해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겉감 같은 경우에는 도안 그대로 7mm 시접 남겨두시고 잘라주시면 되고요. 안감이랑 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윗부분만 조금 더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이제 다트를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천이 한 겹이기 때문에 다트를 가슴 쪽 양쪽에만 이렇게 접어서 바느질 해주면 되는데, 퀼트는 겉감, 솜, 안감 이렇게 3겹, 그것도 중간에 솜이라는 두꺼운 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트를 걔네 3개를 다 연결한 상태에서 바느질 해주게 되면 다트라기보다는 뚱뚱한 주름?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겉감 따로, 솜 따로, 안감 따로 다트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가방의 아랫면에 있는 다트 양쪽 모서리를 시침핀으로 꽂아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바느질 할 때는 홈질로 해주시고 양쪽 끝에 대박음질을 한 땀 정도라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트를 연결하셨으면 이제 다트를 안쪽으로 시접을 몰아줄 거예요. 그 이유는 다트가 안감하고 겉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겉감 다트는 안쪽으로 몰았고요. 그 다음에 안감 다트는 바깥쪽으로 전부 다 정리를 해줬어요. 퀼팅을 할 때 바늘이 훨씬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안감에 있는 다트도 겉감과 마찬가지로 바느질을 해서 바깥쪽으로 시접을 정리해 주세요. 사람에 따라 방향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 시접 정리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영상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시접이 정리됐다면 맞게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퀼팅 솜을 4온스를 선택해서 사용했고요. 이제 조금 소프트한 질감의 가방을 원하시면 더 얇은 걸 사용하셔도 되고요. 단단하고 형태가 잘 잡혀 있는 걸 원하시면은 5온스 이상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넉넉하게 재단된 퀼팅 솜에 다트를 재단하기 위해서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다트 위치를 정확한 곳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해요. 저는 다트뿐만 아니고 가방 입구 쪽도 수성펜으로 표시를 해줬는데요. 그 이유는 나중에 다트를 서로 맞붙일 때 위치가 정확하게 맞물릴 수 있게 표시를 해줬어요. 퀼팅 솜에 있는 다트를 잘라주시고요. 다트를 접어서 다트 선이 서로 맞붙게 붙여서 감침질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다트를 모두 연결했으면요, 서로 겹쳐줘야 되는데요. 다트에 있는 꼭지점 부분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대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다트가 서로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요, 다트를 여태까지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냥 납작한 가방처럼 돼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 가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연결하기 전에 창구멍이 놓일 곳을 미리 표시해주면 좋아요. 창구멍 양옆에 1cm 정도 대박음질 할 곳도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가방 앞면과 뒷면은 위에 테두리를 다 바이어스로 마감해주기 때문에 가방 입구 쪽이 창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가방 입구 쪽이 이제 창구멍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쪽에서부터 되박음질을 해서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홈질로 겉감, 안감, 솜을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세요. 다트가 있는 곳은 천이 여러 겹이 몰려있는 곳이니까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 한 땀씩 바느질을 해주거나, 한 땀이 바느질이 돼도 너무 바늘땀이 크게 되면 반박음질로 바느질을 해주세요. 다음은 연결선 외곽에 있는 솜을 잘라주는 과정이에요.
사실 접착솜을 사용하면은 이런 과정이 없어서 편리하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접착솜보다 비접착솜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접착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접착솜에 맞는 그런 퀼트 연결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집기 전에 시접을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제 가방 입구 쪽은 정리하지 않아도 되고요. 밑에 쪽만 저처럼 시접이 삐져나와 있는 거 7mm 시접 외에 남은 자투리 부분을 잘라내주고요. 곡선에 가위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집을 때는요,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손을 넣어서 재봉선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바깥으로 밀어 넣어 주셔야지 작품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뒤집어서 모양이 정돈된 다음에 테두리 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이나 저처럼 퀼팅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퀼팅을 하시기 전에 시침실로 고정을 해주시거나 퀼팅핀으로 군데군데 고정을 해주세요. 저 버섯무늬 천은 격자무늬 퀼팅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요. 이번에 저는 저 무늬를 따라서 퀼팅을 하는 퀼팅법을 선택을 했어요. 버섯무늬가 그림이 단조로워서 퀼팅하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퀼팅하는 순서는 제일 밑에 부분 다트가 있는 곳부터 퀼팅을 시작해줬어요.